독도가 우리 땅인 걸 알려다오. 경상북도가 울릉도 앞바다에 독도새우 20만 마리를 뿌리며 마음을 담아 한 말입니다. 지난 3일 경상북도는 울릉도 인근 해역에 일명 독도새우라고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2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IOC에 항의 사안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독도새우를 동해바다에 뿌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일본의 독도 표기로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하지 말고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수들 운동복에 독도를 새긴 한반도 지도를 넣어 도쿄올림픽을 독도올림픽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정치적인 행동에 침묵하고 있는 IOC가 이를 정치적 이용을 이유로 규제의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집단 방크는 최근 전 세계에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IOC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IOC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지한 올림픽 정신을 외면하고 일본 눈치를 너무 보며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지난 4일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는 한 라디오에 나와 IOC는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일본 입장을 지지해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도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IOC의 거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것으로 준비위원장이 사임을 했다며 일본이 거래한 자금으로 현재 IOC가 상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끝까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번에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동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독도올림픽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김강렬 이사장은 도쿄올림픽을 일본 제국주의 연장 올림픽으로 단정하고 일제에 의해 피해를 당한 모든 나라와 연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올림픽을 당당하게 한민족의 배짱으로 맞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20만 마리를 방류한 독도새우는 앞으로 상징적인 상품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더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청와대 만찬에 독도새우가 올라와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왜 다케시마 새우를 독도새우라고 했는지 의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말을 일축하며 아예 이때부터 독도새우를 의도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 연구소는 독도새우 종자를 대량 사육하는 데 성공하여 인공사육된 새우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많아지자 2019년에 독도새우는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로 한 장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도새우는 우리나라가 인공적으로 더 번식하게 만들어서 독도 인근에서 자라게 한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가수 이승철은 지난 2014년 일본 공항에서 입국 거부가 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철이 독도에서 통일성을 발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승철은 어이가 없는 일본의 조치에 독도에서 부른 그날의 음원을 일본의 부당한 억류 및 입국 거부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상으로 배포하여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이승철은 한 예능에서 한 마리에 15,000원에서 20,000원이나 하는 독도새우를 출연지가 전스텝에게 사면서 새우는 이 독도새우가 평정했네, 독도새우 만세라고 외쳐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독도새우는 그동안 어획량이 적어서 가격도 비싸고 널리 유통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20만 마리를 더 뿌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독도새우를 맛보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자각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강성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독도새우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무니없는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 해역의 수산물 방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우리가 독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숨겨진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바다 위 드러난 독도 육지 면적이 약 187.554제곱미터로 우리나라 영토의 0.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물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독도 몸체를 받치고 있는 바닥의 직경을 얘기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 30km로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707제곱킬로미터로 육지 면적의 약 3,500배에 달합니다. 또한 독도 대륙벽 넓이도 육지 면적의 390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끝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독도에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약 6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에서
2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에너지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석유 대체 에너지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고 독도에 매장된 양은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석유보다 1.5배, 석탄보다는 2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청정 에너지라 불리며 미래 인류의 유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끝없는 영유권 주장은 이 독도의 하이드레이트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는 독도의 극히 일부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독도의 거대한 해저 영토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육군 전력은 밀리지만 해군과 공군력은 우세하다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과 공군의 전력은 점점 보강되어 일본에 맞설 정도로 커가고 있지만 일본이 우세하다고 주장해도 절대 한국에게 덤비지 못하는 무기는 현무 미사일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앞으로 현무5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크게 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에서 5,000km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거의 중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거리 4,000km 이상급 1,000발 이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앞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한 얀센 백신이 5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한미는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유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대만에게 백신을 주자 현지에서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만이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일본은 기계를 보여줬다 라고 말했다는 기사로 도배했고 타이베이 시내 고층 빌딩은 대만과 일본의 우호와 감사를 나타내는 문자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에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대만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상대가 힘들 때 돌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우려로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아 남는 백신을 주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운운하며 크게 생색을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일본이 대만에게 백신을 주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중국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만에 백신 제공하겠다. 대만에 백신 주지 마라. 내정 간섭이다. 뭐 내정 간섭? 그럼 시진핑 보고 대만 갔다 와보라고 해. 그러면 내정 간섭 인정해줄게. 그럼 독도가 일본 땅이냐? 그럼 스가 보고 독도에 갔다 와보라고 해. 그러면 일본 땅 인정해줄게. 이상 쓸멍이었습니다.